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K9의 부분 변경 모델을 시승했습니다. 깜짝 놀랄 변화인데요. 무려 특허 40개를 출원하면서 아마도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능을 살짝 선보였는데요. 어떤 기능인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번 시승은 아주 짧았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서울에서 포천을 왕복했고요. 사실 오고 가면 촬영할 여유도 별로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목하기로 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들어갔다는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 이걸 확인해 보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일단 특이하죠. 어디서도 못 들어본 기능이에요. 전방 예측 변속이니까 아마도 전방 상황에 따라서 변속기가 반응하는 그런 거겠죠. 이날 시승 행사에는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을 개발한 선행기술원의 전병욱 연구원님이 참석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답변을 저희가 녹음이나 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일단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내비게이션의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도 나오고요. 회전교차로 꼬불꼬불한 길 등이 나오니까요. 거기에 자동차에 들어있는 레이더하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전방 상황을 모니터링한 다음에 전달하고요. 그거를 합쳐서 해석하고 그 결과를 변속기에 전달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기술이라 더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앞에 S자로 굽은 길이 나타나면 내비게이션에 언제쯤 저 길 들어갈지 확인이 되겠죠. 보통 수동 변속기 운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때에는 미리 기어를 한 단 내려서 가속을 대비하면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 기능을 자동차가 알아서 하는 거죠. 반대로 내리막을 만나면 이런 거는 근데 수동 변속기에서 이건 권장하는 게 아닌데요. 내리막에서는 중립으로 놓고 굴러갑니다. 잘 굴러가죠, 그러면. 수동 변속기에서는 이게 엔진 브레이크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배웠었는데요. 이 자동 변속기는 연비 개선을 위해서 중립에 넣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이런 기능을 자동차가 스스로 진행하는 거, 이게 바로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인데요. 이 기능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스마트 상태에 있어야 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 변속기는 D에 있어야 돼요. S나 수동 모드, 팁트로닉을 사용하는 때에는 작동하지 않는 거죠. 좀 아쉬운 것도 있었어요. 이 기능은 사실 생각해보면 현대의 벨로스터 N이나 코너 N 같은 고성능 차에 들어가면은 아주 재미있는 운전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을 K9 같은 오히려 크고 무겁고 부드러운 주행을 위한 이런 세단에 넣은 거죠. 이 첫 대비를 K9에서 하면서 예를 들면 100%의 기능을 구현했다고 하는데 다듬고 이 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절반도 안 되는 성능만 내도록 좀 제한을 한 것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과속 카메라를 만나서 엔진 브레이크를 변속기가 스스로 딱 걸면은 너무 강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게 엔진 브레이크를 3000에서 3500rpm까지만 사용하자 이렇게 제한을 한 겁니다. 이 차는 안락하고 편한 대형 세단이니까요.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 왜 자율주행하고 연결될까? 혹시 제목에 그렇게 써놓고 낚시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낚시를 하면 더 안 되더라고요. 이 기능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인데요. 지금은 이 기능이 변속기만 컨트롤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기본적인 구조는 차를 컨트롤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알고요. 카메라와 레이더로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거죠. 그 분석 결과를 차에 전달해서 지금은 변속기만 조작을 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가속, 감속, 그리고 운전대까지 조작해서 연결한다면은 그게 바로 자율주행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전방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인 거죠. 기아는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약 40건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선행기술을 연구해서 양산차에 넣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특허가 나오게 마련인데요. 어떤 특허가 들어갔냐면은 예를 들면은 내비게이션 정보와 레이더 카메라 정보를 조합한 다음에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그 분석한 결과를 이용해서 차의 변속기를 조작하는 방법, 특허에는 보통 방법 이렇게 쓰는데 로직이라고 하면 좀 더 폼나게 보이나요? 사실 이런 것들은 엄청난 기술인데 이걸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기아는 아쉬웠고요. 그래서인지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K9은 일단 고급차인데요. 럭셔리카 이런 것들 글쎄요, 이런 럭셔리카가 되고 싶은 차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럭셔리는 차가 있는 그대로도 멋있고 아름답고
기능이나 성능은 당연히 좋겠지 하는 게 그런 게 럭셔리인데 이 K9은 그게 좀 아쉬웠어요. 이 기능을 설명하고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기판에 아이콘들을 넣었어요. 변속기가 작동하는 로직을 아이콘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진짜 세계 최초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죠. 커브길에 들어가거나 혹은 내리막을 만났거나 앞차가 가까워지거나 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갔거나 과속 카메라를 만난 경우 이렇게를 5개 아이콘으로 표시를 했고요. 6번째 아이콘은 기타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타에 도대체 뭐가 들어갑니까? 물어봤더니 예를 들면 회전교차로를 만난다거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과속 방지턱 같은 데를 만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아이콘이 딱 켜지면서 알려줍니다. 뭐 TMI 같은 방식이긴 한데 이 중앙에 클러스터 화면은 바꿀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나쁘다고 보는 건 전혀 아니고요. 알리려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를 살짝 못 참은 느낌? 그 정도인 거예요. 이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의문이 들었던 거는 연비였습니다. 이게 변속기로 보면은 시프트 다운을 계속 유도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연비는 개선됩니다. 이게 연비 측정 조건에서 이걸 활용하면서 측정을 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서 정확히 몇 % 개선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립, 그러니까 내리막의 탄력주행 이런 것들을 가능한 많이 활용하고요. 적절하게 가속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연비를 개선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달리다가 중립에 넣었다가 다시 D로 바꾸는 이 과정이 스스로 계속되니까 이게 변속기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가능성은 테스트해본 결과 없다고 합니다. 달리다가 중립이나 드라이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변속기에 걸리는 부하가 사실은 가속할 때 가속 페달을 밟아서 걸리는 부하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내구성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 K9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느낌이 몇 가지 진짜 좋아진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주행하면서 이 서스펜션 하체의 느낌, 출렁이지 않아요. 꽤 단단한 느낌이고, 지난번 저희가 플렉스로 탔던 K9은 좀 주행거리도 꽤 되고 이래서 너무 말랑말랑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탔었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묵직해졌다 그래야 되나? 단단하다기보다는 좀 묵직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뒷좌석을 좀 타봐야 할 텐데 제가 혼자 지금 시승하기 때문에 뒷좌석을 좀 탈 수가 없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핸들 돌려주는 거 보조하는 기능 있잖아요. 길에 중앙을 맞춰서 갈 수 있게 이 보조해주는 기능이 한때는 요게 지금 운전자하고 차하고 싸웠어야 돼요. 이게 여기에 운전자하고 약간의 나는 이쪽으로 좀 붙을 거야 라는 이런 갭이 생기면은 강하게 얘는 차는 잡으려고 하고 얘는 안 놓으려고 하고, 물론 그 강도를 세팅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랬었는데 지금은 뭔가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더 자연스러워졌고 누군가 살짝 도와주는 느낌은 들지만 막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행 보조 장치들의 버전이 아마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주행 상황에 따라서 시트를, 허리를 딱 이렇게 조여주네요. 조금 과속을 한다 치면은 딱 이게 잡아주고요. 좀 더 이제 뭐 정상적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하면은 다시 풀어주고,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전자 제어 장치가 나의 운전을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새로운 기아의 K9 타봤고요. 2시간 반 정도 짧은 시승을 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달리는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고요. 기존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거를 볼 수 있고요. 디자인의 변경보다는 주행 성능, 기능 이런 것들의 변화가 더 큰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시승기 마치고요. 2시간 반 사이 골고루 전해드릴 수가 없었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전해드리고, 나중에 저희 회사 식구들 다 같이 타서 뒷좌석 얘기도 좀 전해드리고 하는 날이 또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아쉽지만 저 멋있는 뒷자리는 나중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